얼마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신비로운 마을로 불리며 다양한 괴담의 배경이 되는 장소로 유명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곳이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러한 기묘한 체험을 직접 해보기로 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한적하고 평화로웠다. 낮 동안 우리는 마을을 둘러보며 오래된 건물들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들은 우리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작은 오두막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 오두막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으스스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우리는 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소문대로 참으로 을씨년스러웠다. 나무로 된 낡은 문은 삐걱거리고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다. 우리는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쌓인 곳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친구들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선반 위에 낡은 사진을 발견했고 그 사진 속 인물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했다. 순간적으로 모두가 사진에서 느껴지는 오싹함에 기분이 나빠졌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했다. 그 소리는 바로 우리 뒤쪽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고 마치 방 안 어딘가에서 울리는 메아리 같았다. 우리는 공포가 밀려오자 오두막을 재빨리 빠져나왔다. 바깥은 여전히 한밤중이었고 우리는 가로등 하나조차 없는 어두운 길을 달려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로 돌아와 우리는 헐떡이며 여관으로 향했다. 여관의 주인 할머니는 우리가 겁에 질린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 오두막은 그냥 오래된 곳일 뿐이야. 하지만 가끔씩 여행객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는 하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는 단지 전설일 뿐일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겪었던 일은 단순히 전설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아무리 그저 괴담이라고 자위하려 해도 그 흐느끼는 소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가끔씩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마치 악몽처럼 우리의 의식 저편에 남아있는 그 기묘한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마을을 찾을 용기가 생길 날이 오면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진실을 파헤쳐볼 작정이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그해 여름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오랜 꿈이었다. 여행 준비는 철저했다. 목적지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산속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는 마침 오래된 민박집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묵기로 한 민박집은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주 오래된 집이라고 했다. 사진으로 볼 때는 아늑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었다. 민박집 주인과 사전에 통화를 해본 결과 그는 매우 친절하고 열정적이었다. 단지 전화를 끊기 전 자신이 일하는 관계로 저녁 늦게나 집에 올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여행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쯤에 마을에 도착했다. 그날은 날씨가 아주 맑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우리는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낡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눈앞에는 오래된 가구와 세월이 흔적이 남은 장식품들이 가득했다. 민박집에는 총 4개의 방이 있었다. 나는 제일 끝방을 골랐고 다른 친구들은 각각의 방에 짐을 풀었다. 방은 나무 바닥에 작은 창문이 딸려 있었는데 창문 밖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덥지 않은 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저녁이 되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민박집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주인이 미리 준비해둔 냉장고 속 식재료로 저녁을 만들고 서로의 방에서 음식과 술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 자러 들어갔고 나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다. 한참을 자다가 잠에서 깼다. 방 안에는 낯선 냉기가 감돌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창문 밖에서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숲은 고요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문득 방 문 쪽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억누르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복도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친구들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무언가가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그의 방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바람이 만들어낸 소리일 것이라고 서로를 안심시킨 뒤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왔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나는 결심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방을 나왔다. 복도를 따라 걸어나가다 보니 주방 쪽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곳에는 우리가 함께 있던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누군가의 흔적으로 보이는 먼지투성이의 손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갑자기 공포가 몰려왔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구들의 방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깨웠다. 우리는 황급히 짐을 챙기고 밖으로 나섰다. 아무도 민박집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뒤돌아보니 무언가 창문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모두 피곤했지만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민박집이 원래 어떤 곳인지 물어보았다. 그때 한 노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옛날에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어.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 그 후로 그 집은 버려졌어. 귀신이 떠돈다는 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 우리는 몸서리쳤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는 그날 밤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때 그 창문 너머의 그림자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한다. 그 민박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까? 한 번쯤은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지만 두려움이 앞선다. 아마 그날 밤 우리는 산속에서 그 집의 진짜 주인을 만났던 것이 아닐까?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여름밤, 나는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기묘하게도 버스는 내리는 사람 하나 없이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는 숲을 스치는 달빛이 마치 무채색의 물감처럼 퍼져나갔다.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막차 시간이 지나 있었고 나는 20분 정도 되는 집까지의 거리를 걸어가기로 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언제나 그렇듯 밤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길을 걸으며 나는 어두운 골목길에 접어들었다. 이 길은 평소에도 별로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가로등불이 희미하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몇 발자국 걷지 않았을 때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볍고 빠른 발소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내 발소리가 울리는 줄 알았다. 그러나 발소리는 점점 내 뒤로 가까워져 왔고 나는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기분을 지우기 힘들었다. 두근대는 심장을 억누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리는 순간 발소리는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쯤 되니 기분이 영 묘했다. 그래도 집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걸어가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멀어졌던 발소리는 금세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훨씬 빠르고 분명하게 들려왔다. 공포감에 휩싸인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집이 가까워왔을 때쯤 발소리는 또 한 번 멈췄다. 거의 집 앞에 닿았을 때 나는 문득 발소리가 나의 발소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했지만 우선 집에 들어가 안심하고 싶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니 집 안은 따뜻하고 안락했다. 발소리는 이미 잊혀진 듯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나는 씻고 침대에 누웠다. 피로가 몰려와 눈이 감길 즈음 다시금 그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마치 문 밖에서 바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이 소리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조용히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대어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어올 수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두드려졌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몸은 굳어버렸다. 더듬더듬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불현듯 주변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감이 몰려왔고 공포에 질려 못 움직일 상태가 되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진 끝에 용기를 내어 안방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게 꿈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관문에 남은 그 파여있는 자국은 분명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몇 시간 동안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외출 전에 주변을 살펴보았다. 의심스러운 흔적은 눈에 띄지 않았고 마치 그 발소리와 두드림이 내 착각이었을 뿐인 것처럼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창문과 문의 잠금 장치를 몇 번씩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어느 쓸쓸한 밤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전까지 긴장은 풀 수 없었다.